바다를 아십니까? 간장과 바다에 밥 비벼 먹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다란 것이 무엇일까요? 버터와 마가린의 차이를 아시나요? 흑백 라디오 8편은 60년대 국민식품이었던 바다 이야기입니다. Smooth like butter, 버터처럼 부드럽게. BTS의 신곡 버터의 한 구절입니다. 팬들의 심장을 부드럽게 녹이는 버터라도 그것으로 밥을 비벼 먹는다면 어떨까요? 60년대를 살아온 세대라면 그런 이야기가 별로 느끼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기가 귀하던 시절에 그렇게라도 기름기를 섭취하는 것은 반가운 일이었죠. 금방 지은 뜨거운 밥에 마가린과 간장을 넣고 비벼 운이 좋으면 날계란 하나 넣으면 기름기가 잘잘 도는 비빔밥이 됩니다. 바다라 불리던 당시 국민식품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BTS가 노래한 부드러운 버터일까요? 바다는 우유의 지방 성분을 숙성시켜 만든 버터와 발음이 비슷하지만 실제로는 식물성 기름을 가공하여 만든 마가린입니다. 버터가 동물성 기름으로 만드는 고급 유제품이라면 마가린은 식물성 기름으로 풍미를 비슷하게 만든 대중적인 유제품이죠. 버터와 마가린도 구별하지 못하면서 그저 노란 기름덩어리처럼 보여 몸에 좋은 영양식품으로 여겼죠. 지금이야 지방 성분이 비만을 일으켜 건강에 해로운 물질로 여겨지고 있지만 60년대의 지방은 귀한 영양소로 환영받았죠. 돼지 비계를 부엌 설공에 매달아 두고 빈대떡이나 전을 부칠 때마다 솥뚜껑에 기름칠을 하던 시절이었으니까요. 바다의 정식 이름은 1959년 서울식품공업에서 소독제 기계를 도입해 만든 소머리표 마가린입니다. 나중에야 그것이 옥수수에서 추출한 식물성 유지로 만든 것을 알게 되었지만 바다는 소머리표와 연계되며 귀한 쇠기름 덩어리로 여겨졌죠. 옥수수로 만든 마가린에 소머리표를 붙인 자세한 내막은 알 수 없으나 당시의 소는 귀한 대우를 받았죠. 농사를 짓는데도 필요했으며 자식이 대학에 가게 되면 팔아서 등록금으로 삼던 재산 1호였죠. 당시 대학을 우골탑이라 부르게 된 사정도 거기에 있습니다. 당시의 집권 여당인 민주공화당의 상징도 황소였습니다. 1967년 6대 대통령 선거 유세에 나선 민주공화당 박정희 후보는 연단 아래에 아예 황소를 모셔놓고 연설을 할 만치 당시 농업 인구가 다수였던 시기에 소는 머리든 꼬리든 귀하게 받아들여졌죠. 프로레슬링이 국민 스포츠로 인기를 모으던 시절 프로레슬러였던 천규덕 선수가 소와 결투를 벌이려다가 정보기관에 끌려간 일화가 전해옵니다. 집권당의 마스코트인 황소를 공개된 장소에서 당수로 쓰러뜨린다는 게 정권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 것이겠죠. 원래 서울식품공업의 마가린은 된장찌개와 밥으로 일관되던 우리의 밥상 문화를 빵으로 대체하려는 선지자적 의도에서 탄생했지만 실상 서민들은 그것으로 밥을 비벼 먹는 데 썼습니다. 아무리 기름기가 부족하던 시절이라 해도 느끼한 마가린만 먹을 수는 없겠지요. 그때 마가린과 함께 등장한 것이 간장입니다. 외간장이라 불리던 양조간장은 느끼한 마가린 맛을 잡아주는 신의 한 수였죠. 장맛이 변하면 집안이 망한다며 손수 장담그기를 고집하던 우리의 장문화에도 변화가 밀려왔습니다.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장을 담그기 어렵게 된 도시민들이 장을 사 먹기 시작하며 전국에 천여 개의 간장 공장이 세워집니다.
심지어 술에 싣고 다니며 파는 사제간장마저 등장하였죠. 그 가운데서도 샘표와 닭표간장이 유명합니다. 닭이 운다 꽃기요, 집집마다 꽃기요, 맛을 낼 땐 닭표간장, 꽃긴다고 꽃기요. 누가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운을 맞추어 상품의 이미지를 간결하게 담아낸 솜씨가 일품입니다. 요즘 랩에서 말하는 라임이 뛰어난 CM송입니다. 신한제분의 장유사업부에서 만들던 닭표간장은 1973년 닭표간장을 내걸고 주식회사를 세워 갈라져 나옵니다. 닭표와 경쟁하던 간장으로 샘표간장이 있습니다. 함경남도 출생의 박규회 회장이 1946년 일본인 소유였던 서울 충무로에 삼시장류 양조장을 인수해 샘표식품을 설립합니다. 지금도 성업 중인 생표간장의 회사 홈페이지에 따르면 삼시장류 양조장은 1946년 8월 20일 내 가족이 먹지 않는 것은 만들지도 팔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내걸고 직원 17명과 간장통 10통으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전쟁으로 장을 담글 형편도 아니었고 장독들도 온전할 리가 없었겠죠. 그러나 장이 없는 음식을 생각할 수 없는 한국인의 입맛에 착안해 1954년 5월 11일 세상에 내어놓은 것이 샘표 간장입니다. 샘물처럼 솟으라는 의미로 상표 특허 출원을 한 샘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브랜드로 이어져 오고 있답니다. 전쟁의 상흔이 채 가라앉기도 전인 1954년 샘표는 당시로선 획기적인 배달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소비자들에게 카드를 발급하여 전화로 주문을 받아 배달하는 서비스였죠. 전화가 귀한 시절이었지만 이 획기적인 판매 방식은 1만 장의 카드가 발급되며 불광지구, 성북지구, 영등포지구, 청량리지구 등 가정 배달만을 전문으로 하는 직매소를 설치했다 합니다. 달기운다 꽃기호라는 닭표간장에 맞서 샘표간장은 보고는 몰라요, 들어서도 몰라요 라는 로고송을 내어놓습니다. 보고는 몰라요, 들어서도 몰라요, 맛을 보고 맛을 아는 샘표간장. 샘이나 샘표라 불린 CM송은 당시 국민가요로 불리던 하숙생을 지은 당대 최고의 김호길 작곡가의 곡에 인기가수 김상희가 노래했다고 합니다. 그 후 국내 간장 시장을 샘표 간장이 주도하지만 회나 일본 우동에 쓰는 기꼬망 간장의 벽은 쉽게 넘어서질 못했습니다. 외간장이라 불리던 양조 간장의 종주국인 일본의 기꼬망 간장에 고전하던 샘표 간장은 90년대에 이르러 비로소 그에 필적하는 평가를 얻게 되었답니다. 간장을 놓고 닭표와 샘표가 벌인 간장 대첩의 틈새에서 선전한 간장들도 있습니다. 기독교 공동체로 알려진 신앙촌에서 생산한 신앙촌 간장과 몽고 간장이 기억에 납니다. 1957년 박태선 장로가 세운 천부교 신앙 공동체에서 만들어 시판한 신앙촌 간장은 신도들의 손으로 판매하는 독특한 영업망으로 꽤 널리 팔렸지요. 한편 마산의 몽고 간장은 사실 몽골과는 아무 관계가 없죠. 고려 말 외국을 정벌하기 위해 마산 하포에 주둔하던 몽골군이 식수를 쓰던 몽고정이라는 운물이 있었는데 1905년경 그곳에 들어선 간장 공장이 그 운물물로 간장을 담가 몽고 간장이라 부르게 되었답니다. 유서 깊은 이 간장들은 지금도 여전히 새 상품을 내어놓고 선전하고 있다 합니다.
예전엔 키가 큰 사람을 싱겁다고 했습니다. 싱거운 사람에게 놀리는 말로 간장을 먹고 오라는 말이 있었죠. 얼굴이 검은 사람에게는 간장을 많이 먹었느냐는 농도 있었습니다. 마가린과 간장으로 반찬을 대신하던 시절을 지나온 사람들의 얼굴은 그래서 그런지 검거나 노르스름했던 듯합니다. 밥 대신 눈처럼 흰 빵을 많이 먹는 요즘 사람들의 얼굴이 전에 비해 희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아련하게 지워져가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게 되어 즐거웠습니다. 6월 26일 토요일에는 유목의 전설, 7월 3일 토요일에는 흑백 라디오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야기로 떠나는 몽골 여행과 시간 여행 많이 구독 신청해 주시고 주변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